자, 안녕하세요. 스마트모닝 대표 서동입니다. 오늘 좀 시야각이 이상하죠? 오늘은 무슨 제품 리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택배 주문을 하실 때 제가 이걸 어떻게 처리하는지 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이거 오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정한 날짜에 보내줘라, 뭐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보내달라 이런 분도 계시고요. 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셔서 그런 것 같아요. 그거 외에 제가 매장을 지금 현재 구매 가능 시간이 현재 지금 평일날 같은 경우에 오전 10시에서 12시 사이, 그리고 오후 4시에서 6시 사이밖에 안 되거든요. 토요일날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택배 배송이 없기 때문에 점심시간이 1시에서 2시 빼고는 다 방문 구매가 가능합니다. 근데 평일날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오전 10시에서 12시, 오후 4시에서 6시 사이를 제외한 시간은 매장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셔도 방문 구매가 안 되세요. 그거 모르고 가끔 오셔가지고 전화 주신 분 계신데, 전화 주신다 하더라도 제가 올 수가 없습니다. 이 상황을 설명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영상을 만드는 거고, 지금 오늘은 이제 연휴를 앞둔, 3일 연휴를 앞둔 금요일이라서 물건 배송량이 많지 않습니다. 상당히 적어서 오늘은 이제 저거 두 건? 네, 저 두 건만 갖다 주면 돼요. 원래 같으면 대부분의 쇼핑몰들은 택배를 갖다 주는 게 아니라 택배를 집하라 그래서 택배차가 옵니다. 뭐 저런 식으로 택배차가 오고, 저건 저희 택배차가 아닌데요. 택배차가 오고 그 택배차가 저녁에 회수를 해갑니다. 근데 저희는 지역이 특성상 이 지역이 택배 기사님들이 일하기 굉장히 힘든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5층짜리 아파트인데 엘리베이터가 없고요.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오래 많이 사시는 지역이라 이 쌀하고 김치가 엄청나게 옵니다. 그래서 대부분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 맡겨지는 지역이고요. 그리고 처음 하시는 분들이 하시고 나서 지쳐서 대부분 나가 떨어집니다.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쌀 같은 거 짊어지고 계속 5층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아무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담당하시는 기사님이 지금 현재 출근을 하신다 하더라도 문제는 끝나는 시간이 뭐 밤 11시, 12시, 보통 12시에 끝나기 때문에 집화를 못 하세요. 그래서 제가 집화를 직접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집화라는 건 저희가 이렇게 택배가 있으면 택배를 지금 쌓아놓고 포장하고 이걸 원래 가져가는 건데, 그게 집화인데 제가 그걸 못하기 때문에 영업소까지 가서 직접 중간 집화 차량, 그러니까 8톤짜리 차량이 있는데 그 차량에 직접 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대략 한 20km 정도를 가야 됩니다. 정확하게는 17.8km 편도. 그래서 국도로 17.8km를 가야 되고, 뭐 편도로 왕복으로는 거의 40km에 육박하는 길을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오후에 매장에 없는 거예요. 2시부터 나가기 때문에. 그리고 1시에서 2시는 또 점심시간이고. 자, 원래 제가 업무용으로 경차를 탔었는데, 경차로는 이제 도저히 차량이 짐을 실을 수가 없어서 이제부터는 차를 작년부터 바꿔서 이제 짐을 많이 실을 수 있도록 카니발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여기 물량에 이제 가득 실을 수가 있어서,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배달도 안 와요. 배달도 너무 늦게 오기 때문에 제가 업무 처리 못해서 여기다가 다 싣고 오는데, 다 접어놓고 이 안에다 싸놓기도 하죠. 네, 보시면 17.4km 나오죠. 네, 빨라야 28분인데 이게 사실 국도로 가는 거라서 저 시간에 못 도착해요. 네, 신호등 걸리고 그러면 더 오래 걸리는데, 우선 말씀드릴 건 지금 이 시간에 출발해서 4시에 이제 빨라야 4시에 들어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끔 오해하시는 게 뭐냐면, 아침 일찍 제가 발송 처리를 안 하면 대부분이 왜 이렇게 빨리 안 보내냐고 난리 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사실은 실제로 아침 8시에 또는 10시에 제가 출근해서 바로 그걸 택배를 발송했다고 처리해도 실제로 택배가 발송된 건 아닙니다. 보통 저 같은 경우는 2시경에 발송이 되기 시작하는 거고요. 이때부터는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상황적으로 제가 트럭에 실는 순간부터는 다시 빼올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오해하시는 게, 발송 처리를 해서 제가 송장 번호를 찍어서 드렸는데 가끔 이런 말씀 하세요. 찍어서 보냈는데 저녁 한 6시 7시 돼서 검색해 보니까 번호 조회가 안 된다, 택배사에서. 너 안 보낸 거지, 뭐 이런 분도 계신데, 아니에요. 그게 원래는 택배 영업소에서 기사님이 가져가면서 한번 또 찍거든요. 그러면 이제 집화가 됐다고 이렇게 찍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집화를 안 하시니까 제가 좀 이따 보겠지만 직접 중간 집화차인 8톤 차에다 그냥 실어 놓습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그 차가 중간에 이제 매개체가 되는 교환 장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이제 중간 집화소가 또 있는 거죠. 그래서 분류소가 있는데 그쪽으로 가서 거기서 처음으로 찍히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12시경을 11시경 넘어서 12시경 돼야지 이제 물건이 중간 뭐 2000센터면 2000센터에 들어갔다 이렇게 뜰 거예요. 그 전까지는 물건을 조회해도 안 떠도 안 보낸 건 아닙니다. 놀래지 마세요. 이 물건
인터넷 쇼핑몰 하면서 물건 띄워먹고 도망가는 놈은 없어요. 물론 있기도 하겠지만 저는 아니에요. 그래서 중요한 건 그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그 차에다 실어는 놨는데, 문제는 그 중간 2000센터라는 곳으로 다시 들어가야 돼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근데 거기 들어갈 때까지 찍을 사람이 없어요, 중간에. 원래 원칙 같으면 아까 말씀드린 택배 기사님이 먼저 찍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출발을 하도록 할게요. 늦어가지고 좀 빨리 가야 되겠네요. 자, 지금 이제 신호를 받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가다 보면 국도도 가다가 고속도로도 가게 될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자, 지금 신호를 받고 나가고 있는데요. 여기 신호등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 신호등 기다리다가 날 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토요일날, 그러니까 원래 금요일날 같은 경우는 보통 배송이 많거나 적거나인데, 이렇게 연휴가 많으면 보통 토요일날은 일들을 안 하시잖아요. 예. 그리고 몰래 또 사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사모님도 몰래, 사모님도 몰래 샀는데 이게 걸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이제 회사로 주문하시는데, 토요일날 출근 안 하시는 분들은 회사에서 받기 망하니까, 그래서 토요일날은 잘 금요일날은 좀 주문을 잘 안 하시는 편이기도 하고, 이렇게 연휴가 끼면 어쨌든 집에서도 받기가 좀 힘들죠. 놀러 가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그런 경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연휴는 주문이 좀 적습니다. 상대적으로 금요일날, 연휴 낀 금요일날은. 평상시 이렇게 되면 이제 월요일, 그러니까 월화, 화요일날이죠. 연휴 끝나는 화요일날은 이제 죽었다고 봐야죠. 하루 종일 물건 싸야 되고, 아까 보셨던 그 짐칸 부분에 가득 채워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이제 새벽부터 짐을 포장해야 되죠. 그런 날은 정신없어요. 그래서 그런 연휴가 끝나는 다음 날, 이런 날은 가능하면, 그러니까 월요일날, 예를 들면 일요일날 끝나고 나서 일요일 끝나고 월요일, 또는 연휴 끝나고 난 다음 날, 이런 날은 매장 방문을 좀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솔직히 진짜 심각할 때는 아침부터 싸가지고 저녁 늦게까지 포장해 본 적도 있어요. 이 택배 발송하기 바로 전까지. 그래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매장에 손님이 오셔도 그걸 좀 응대해 드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무래도 인터넷 매출이 메인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으니까, 그거는 좀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고, 좀 충분하게 좀 뭐랄까요, 그 상담을 하시려면 가능하면 연휴 끝난 다음 날은 좀 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신호등 걸렸잖아, 이거 봐. 아이고, 저건 신호 까고 가네. 약 300m 앞. 왜 다들 신호등을 안 지키죠? 이제 고속도로를 타야 되는데요. 이게 고속도로를 타야지 좀 빠른 시간 내에 갔다 올 수 있습니다. 왕복 시간보다도 중간에 또 그 업무를 봐야 되는 시간, 또 거기 해당 업무를 봐야 되는 시간이 또 있어서 이쪽으로 가야 좀 빠르고요. 고속도로까지 타야 되는 상황인 거죠, 지금 상황이. 좀 웃기죠. 뭐 저희 말고 다른 쇼핑몰들은 아마 대부분 지파가 오기 때문에 저희처럼 이렇게 직접 가는 경우는 없을 거고, 이게 제가 이렇게 한 지가 벌써 한 2년이 넘었어요. 사실 그 기존에는 한 8km 정도만 가면 됐었는데, 안성 쪽 방향으로. 이번에 이제 안중 방향이라 해서 평택에서 서쪽 방향 끝방향으로 옮겨갔어요, 영업소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이번 달 초부터는 이런 식으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이제 고속도로를 타야 돼요. 이렇게 지금 가야 되는 거고,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이 방법이 가장 안전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전에 택배기사님이 계속 여기 바뀐다 그랬잖아요, 저희 지역이. 그래서 실제로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기사님이 지파를 와야 되는데, 8시에 와야 되는데, 또는 뭐 7시에 와야 되는데 안 오고 연락도 없는 그런 경우, 그러면 이제 고객님들 물건은 분명히 포장 다 해놨는데 지파를 기사님이 안 해가는 바람에 택배기사님이 그날 발송이 안 되는 거죠. 이런 난감한 경우도 있었고, 심지어 뭐 그 택배기사님이 갑자기 그만두면서 그 차를 가져가 버려서 손님들 그 물건이 그 차에 있어가지고 배송이 안 돼가지고 그 차 찾으러 산만리로 다녔던 그런 이상한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학을 떼어서 차라리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방식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지파도 안 오지만, 지파하러 기사님이 오지도 않지만, 차라리 이렇게 하면 제가 갔다가 중간 지파차에다 실어버리기 때문에 분실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당일날 발송이 안 될 가능성도 없어요. 그 중간 지파 차량, 그 8톤 차량이 사고가 나지 않는 이상 그럴 가능성 없습니다. 왜 또 오늘은 고속도로가 이렇게 막히냐. 연휴라 그런가 보네. 큰일 났네 이거. 빨리 가야 되는데 비까지 오고 길도 막히네요. 어쨌든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고속도로 빠져나왔고요. 국도로 이제 진행해야 합니다. 근데 이제 가끔 또 한 가지 질문하시는 거, 택배에 관련된 질문 중에 또는 의견 중에 우리 지역은 저희가 지금 로젠 택배 쓰고 있는데 로젠 택배가 잘 안 옵니다. 배달이 늦거나. 그래서 다른 택배를 보내주면 안 되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네, 뭐 결론을 말씀드리면 안 됩니다. 저희도 택배 회사를 여러 군데 써봤는데, 뭐 대한통운, TJ 대한통운도 써봤고요. 다 우체국도 써봤고 다 써봤는데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역에 따라서는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지역에서 보내는 거 또는 그 지역 한 군데만 보고 또는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 그러니까 고객님 어느 한 지역이 A라는 지역이 택배가 예를 들면 CJ 대한통운이 잘 된다 그래서 거기로 보내드릴 수는 없습니다.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전국으로 발송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모든 고객들, 전국에 있는 모든 고객들한테 보냈을 때 분실 없고 사고 없고, 네, 그리고 가능하면 다음날 바로 도착할 수 있는 그런 회사를 찾아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분실 사고예요. 또는 그 배달이 지연되는 거, 이게 없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여러 가지 써본 결과 지금 현재까지는 로젠 택배만한 회사가 없습니다. 여기저기 다른 데 배송을 해봐도 각 지역마다 지연되는 경우가 거의 없고, 특별하게 뭐 망실되거나 이런 경우가 없습니다. 우체국 택배 같은 경우는 문제가 저희가 이제 총이 좀 크다 보니까 총이 크면 택배비가 너무 커지는 경향이 있어서, 너무 커지죠. 실제로 커지는 경향이 아니라, 그래서 만들이 이용 못하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로젠 택배를 쓰고 있고, 로젠 택배 같은 경우는 일단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고객님들 중에는 실제로 불편함을 겪으실 수 있는데, 저희가 이거 택배를 계약하려면 더군다나 택배 단가가 최저가에 가깝게 이렇게 거래를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저희도 대량 계약을 해야 되는데, 대량 계약은 쉽게 안 해줍니다. 택배 회사들이. 예, 뭐 서울 쪽은 쉽게 해줄 줄 몰라도 지방 쪽은 서울하고 상황이 틀려서 쉽게 계약을 안 해줘요. 그리고 계약서도 써야 되고 상당히 골치 아픕니다. 예, 일단은 계약을 잘 안 해주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택배를 예를 들면 고객님이 원한다 그래서 로젠 택배에서 갑자기 현대 택배로 바꾼다든가, 아니면 뭐 롯데 택배로 바꾼다든가, 아니면 뭐 CJ 대한통운으로 바꾼다든가, 이게 안 돼요. 예.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택배 회사에다가 갖다 줄 수도 없고요. 뭐 가끔 보면 이제 편의점에다 갖다 주면 되지 않냐 그러는데, 편의점에 박스만 조금만 커도요 단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저희가 거래를 못 합니다. 예, 특히 소총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단가가 높아져요. 예, 그래서 마음대로 그렇게 택배사를 바꿀 수 없다는 점 기왕 말씀드리는 김에 말씀드립니다. 택배의 모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지금. 네. 자, 이제 거의 다 와갔는데요. 이 구석대기에 보통 택배 회사들이 있어요. 왜냐면 공간이 넓어야 되는데 땅값이 싸야 되잖아요. 여기도 물어보니까 뭐 땅을 산 거는 아니라고 합니다. 땅이 없어서 렌트를 한 거 같은데, 대여해갖고 대여하고 그 위에다 건물을 세운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옮긴 지 얼마 안 돼 가지고요. 보시면 이게 이제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이렇게 택배들이 저렇게 쌓여 있죠. 여러분들 물건들 다 저렇게 오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 서 있는 저 차, 저 노란색 차 보이시죠? 저 차가 이제 중간 집합차입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저쪽에 와서 저기다가 하차하고요. 하차하면 저렇게 까대기라 해서 저렇게 레일을 따라서 쭉 옮겨서, 지금 보여드릴게요. 레일에 따라서 이렇게 쭉 옮겨서 각 지역마다 이렇게 기사님 앞쪽으로 이렇게 물건을 이렇게 정리해 놓는 겁니다. 저게 이제 까대기라고 하는 거죠, 일명. 저도 이 까대기 시간 때 많이 와봤었는데 정신 없어요 진짜. 오줌 쌀 시간도 없이 그냥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중간에 사는 거고, 저희 담당 기사님이 저기 계신 분인데 저쪽에, 근데 지금 안 보이죠? 택배 차가 안 보일 정도로, 네, 저쪽에 짐이 그렇게 많아요. 지금 아직도 정리 못 하신 것 같은데, 오늘 아직 출발도 못 하신 거예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뒤에 이 차량에다 실을 거예요. 뒤에 보시면 이 로젠 택배차 큰 거 보이시죠? 저 차에다 실을 건데, 저 뒷뚜껑을 따야 됩니다. 이거 저도 군에서 운전을 했었는데, 저는 8톤 차량도 많이 끌었었고 버스도 끌었었는데, 큰 차도 끌고 버스도 끌고 뭐 승용차도 끌고 했었는데,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큽니다. 저거 공간이.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실는 건지. 우선은 이 뒤를 열어야 돼요.
저렇게 안에 있어요. 저렇게 실는 공간이 지금 이제 시작이라 아직 집하차들이 많이 안 들어와서 그 기사님들 집하를 시간이 아니라서 이 던지는 거에 대해서 뭐라 하지 마십시오. 이유가 있어요. 아, 좀 전에 물건 던지는 거 보고서 아씨 뭘 물건을 저렇게 취급하냐 이렇게 말씀하실 텐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아, 왜 그러냐면 원래는 저 차에 올라가야 됩니다. 저 차에 올라가서 아까 앞쪽에 차곡차곡 쌓여 있는 거 보셨죠? 그래서 앞쪽에다 차곡차곡 쌓아줘야 돼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제가 지금 어깨 양쪽 어깨를 다 다쳤어요. 그러니까 일하면서 무거운 거 많이 든다 보니까 왼쪽과 오른쪽 어깨를 아예 지금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2달째 치료 중인데 어깨가 아프다 보니까 저기 못 올라가요. 저기 못 올라가서 뒤에다가 살짝 올려놓잖아요. 그러면 다른 기사님들이 와서 택배 기사님들이 와서 뭐라고 그러세요. 저렇게 앞에다가 그냥 쌓아놓으면 누가 치우라는 거냐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안쪽으로 최대한 던지는 겁니다. 이 방법이 없어요. 그 방법밖에. 제가 이쪽 그 영업 그 소장님 쪽하고 다 얘기를 해드리긴 했는데 문제는 일반 주변 기사님들이 잘 모르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사님들이 저녁에 끝나고 와서 저하고 시간이 겹치는 시간에 이제 제가 택배 물건을 저렇게 갖다 놓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정리 안 하고 그냥 막 던져 놓으면 누군가는 또 결국은 오시는 기사님들이 저걸 또 정리해야 돼요. 근데 짜증 나잖아요. 그분들도 하다 보면 이 물건 지는 이놈은 막 여기다 던져 놓고 그냥 가버리고 기사님들 정리하는 김에 그걸 또 안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짜증이 나시는 거죠. 이해는 가는데 문제는 저는 지금 어깨를 다쳐서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어쩔 수가 없어서 가능한 한 이제 최대한 기사님들 피해 안 가도록 최대한 안쪽에 멀리 던져 놓는 거예요. 원래는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올라갈 수가 없는 상황이라 그렇다는 거 오해 없으시기 바라겠고요. 이 큰 차량 이게 이제 여러분들 그 택배를 보내는 그 차량이에요. 그래서 중간에 저렇게 가게 되고 가끔 보면 택배를 보냈을 때 택배 받으니까 박스가 찌그러져 있다 뭐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던졌다 이러는데 사실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보셨지만 1차적으로 제가 해도 던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저 안에 차곡차곡 막 쌓이다 보니까 조그만 게 밑으로 쌓여버리면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찌그러집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안에 제가 포장을 많이 넣거든요. 근데 그것도 또 불만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저는 저 택배 그 물건의 생리를 알기 때문에 저 물건을 저렇게 안에다가 막 던지면 밑으로 깔릴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저는 이제 단단하게 쌓는 편입니다. 그리고 겉에 테이프도 좀 적게 붙여달라는데 겉에 테이프를 적게 붙이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 안에 저렇게 아까 쌓인 거 보셨죠? 막 쌓입니다. 저게 이제 차고차고 넣은 거긴 하지만 그래서 무게 때문에 퍽 터져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내용물이 터지면 진짜 골치 아프거든요. 이 서울 같은 경우나 지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서울 같은 경우 특히 이제 떼어낼 때 이 스티커를 다 제거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도 알아요. 저희 동네도 그러니까. 근데 이 스티커를 적게 붙일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적게 붙이면 포장용 테이프를 적게 붙이면 저기서 터져 버리거든요. 그런 골치 아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고요. 오늘은 그 여러분들의 택배가 어떻게 가게 되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택배회사에 직접 나오는 김에 이렇게 촬영을 했고요. 다음 시간에 다른 내용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와트모형 대표 서동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